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쌤과 함께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나라의 자연경관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도 요즘 들어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선생님이 예전에는 뭐 해외여행,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들 막 이러면서 해외여행의 국내 여행보다 더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얘들아, 다양한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해외여행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 근데 피디님, 국내 여행의 장점 진짜 많지 않아요? 우선 말이 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진짜 숨겨놓은 먹거리가 너무 많아. 나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국수에 고기를 넣는다는 제주도의 고기국수. 피디님 정말 천재 아니에요? 국수에 어떻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기국수, 횡성 한우, 그 다음에, 진짜 너무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얘들아, 이런 자연경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특징을 볼 거기 때문에 똥꼬서저 알아둬야 돼요. 똥꼬서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큰 하천은 대부분 황해로 흐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지의 대부분은 화강암이라는 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 바위산, 바로 화강암 산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선생님은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고기가 제일 좋아. Anyway, 공부 시작. 이거 상관없는 건데, 그렇죠? 공부 시작해보도록 해요! 자, 얘들아, 쌤과 함께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까지가 세계적인 지형을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지형과 그 지형을 어떻게 관광산업으로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자연경관과 여행을 공부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 처음은 우리나라 지형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을 보면은 산지 분포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자, 국토의 약 몇 프로가 70%가 뭐냐면요. 바로 산지에 해당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신의주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포항이 있어. 거기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자, 북동쪽에 산이 많고 남서쪽에 평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70% 정도가 산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다? 산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얘들아, 뼈대가 되는 산지가 있어. 낭림산맥, 한경산맥, 그 다음에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런 게 뼈대가 되는 산맥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바로 동고서저의 지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똥꼬서저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발음은 이상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도 쉽게 외워지니까 인생이란 그런 것. 좀 그래? 얘들아, 선생님들 참 이게 똥꼬서저가 너무 유치해서 나도 싫어. 근데 이걸 제일 잘 외워. 자, 똥꼬서저 너무 잘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19금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얘들아, 하여튼 똥꼬서저를 애들이 그렇게 잘 외워요. Anyway. 자, 보면요. 이 동고서저는 말 그대로 우리 한반도의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지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동쪽에 산지가 많고, 자, 우리가 남서쪽으로 갈수록 평야가 많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큰 하천은 대부분 황해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황해로 흐르는 하천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량이 많다라는 거죠. 이 소리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뭡니까, 여러분? 신의주와 이쪽이 포항이죠. 연결했을 때 북동쪽에는 산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남서쪽에는 평야가 많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산지는 밭농사를 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야는 논농사를 주로 하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우리의 요 중부지방을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자르면 여기에 이렇게 단면도가 나와요. 단면도를 보게 되면은, 봐봐. 여기에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태백산맥이 동쪽으로 치우쳐져서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태백산맥이란 말이야. 태백산맥은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요.
그래서 여기는 황해고 이쪽은 뭡니까 여러분? 동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황해 쪽으로는 뭡니까? 왕경사고 동해 쪽으로는 뭡니까? 극경사야. 이해 가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그 다음에 자, 물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얘들아 물줄기가 모여서 큰 하천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물이 시작할 때 강의 폭과 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의 강의 폭은 어떨까? 달라. 어디가 폭이 더 넓을 것 같아? PD 어디일 것 같아요? 그치, 바다와 만나는 쪽 표정이 되게 나 대졸인데 왜 이따위 질문을 하냐 이런 표정이야 지금. 굉장히 여러분 미안 어쩔 수 없어. 나 혼자 웃고 있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물줄기가 그러니까는 자 요런 자잘한 물줄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보아 얘들아. 선생님 사라지는 게 아니야.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극경사니까는 자 어때요? 길이가 짧아. 근데 서쪽은 길이가 길어. 그러면은 자 서쪽과 동쪽 중에 어디가 물줄기가 모일 확률이 더 높을까? 서쪽이지. 그러니까 서쪽은 더 동쪽에 비해 큰 강인 거야.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자 동쪽에 비해 큰 하천이야. 그 다음에 얘들아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에 우리가 하천을 보게 되면은 나눈다라고 했어요. 하천이 시작하는 쪽이 상류, 그 다음에 중류, 그 다음에 하류인데 보통 중하류 쪽은 범람, 홍수에 의해서 범람원이라는 게 나오고 이 범람원은 평야로 이용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큰 하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압록강, 황해로 빠지죠. 그 다음에 얘들아 살수대첩과 관련되어 있는 청천강, 황해로 빠지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평양이 있는 대동강, 황해로 빠지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볼게요. 자, 북한강과 남한강이 모여서 한강, 황해로 빠지죠. 그 다음에 금강, 황해로 빠지죠. 그 다음에 만경강과 동진강, 황해로 빠지죠. 그 다음에 영산강, 황해로 빠지죠. 됐나요? 우리나라의 큰 하천은 대부분 황해로 빠지고 자, 압록강 하류에 용천평야가 있어요. 청천강 하류에 안주 박천평야가 있고요. 대동강 하류에 평양평야가 있습니다. 한강 하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김포평야가 있고요. 자, 금강 하류에 논산평야가 있고요.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에 호남평야가 있고요. 영산강 하류에 자, 나주평야가 있죠. 됐나요? 그러면 동해로 흐르는 하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해로 흐르는 큰 하천은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두만강 정도야.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돼. 큰 하천은 없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남해로 흐르는 거는 낙동강. 오케이. 낙동강 하류에 김해평야가 있죠. 이 정도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큰 하천은 대부분 황해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큰 하천 주변에 범람원이라는 게 발달해. 범람원이라는 게 발달해. 하천 지형에서 범람원이라는 게 발달하게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홍수에 의해 발달하는 범람원에 의해서 자, 그게 평야로 이용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산과 평야가 있어. 어디가 인구가 많을까요? 평야가 많은 거야. 그래서 북한보다 남한이 인구가 많아. 북한은 2천만 밖에 안 되고 남한은 5천만이 되는 이유는 북한이 너무나 가난해서 얘들아 인구가 많이 늘지 못하고 굶어 죽은 것도 있지만 북한이 원래 남한에 비해 인구 자체가 적어요. 자, 그 다음에 황해로 흐르는 하천은 당연히 경사가 어때요? 완만하고 유량이라는 것은 강물의 양이 많고 그 다음에 큰 하천이다라는 거. 강물의 양이 많겠죠. 왜? 강물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이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쌤과 함께 우리나라 지형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다면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 뭐 하천 지형, 그 다음에 해안 지형,
화산 지형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산지 지형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산지 지형입니다. 산이라는 거야. 자, 산지 지형을 보면은 산지라는 건 해발 고도가 높이가 높은 걸 말하죠. 평야에 비해 높은 것을 우리는 산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저의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의 어느 쪽에 북동쪽에 산지가 발달하고 남서쪽은 평야가 발달한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요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지에서 얘들아 특히 북동쪽은 어떤 남서쪽에 있는 산지에 비해서 남서쪽이 다 평야가 아니라는 거야. 자, 평야가 많을 뿐 남서쪽에도 산지가 있는데 자, 남서쪽에 있는 산지보다 북동쪽에 있는 산지가 훨씬 더 높고 험준해요. 오키도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입니다. 근데 특색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고생대 때 모든 그 지형 형성이 끝났어. 이제 안데스 산맥, 와키 산맥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먼저 침 튀겼어. 자, 그런 데는 대부분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야, 얘들아. 만들어진 시기가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침식과 풍화를 많이 받지 않아서 높고 험준하지만 우리나라는 얘들아 고생대야. 몇십억 년 전이야.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침식과 풍화를 미친 듯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산은 산이지만 얘들아 해발 고도가 낮은 구름성 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희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지다. 선생님 어렸을 때 보잖아. 어렸을 때 보면은 너희들 학교마다 뒤에 다 돌산 있다. 피디님 그렇지 않아요? 피디님들이 있었죠. 얘들아 학교마다 뒤에 돌산이 있어. 선생님 저희는 없던데요. 얘들아 그거 다 깎은 거야. 대부분이 돌산이 있어. 선생님네 있었던 학교 뒤에 있는 돌산도 깎아서 지금 없어서 아파트 단지 들어섰는데 대부분의 돌산인데 그 돌산이 어떠냐면 이걸 어떻게 넘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쉬는 시간에 잠깐 뛰어가서 놀다가 내려올 정도로 되게 낮은 이게 산인지 언덕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돌산이 있다는 거. 요거 포인트 알아둬야 돼. 선생님 이따 얘기해 줄 거야. 돌산이 있어. 돌산이. 오케이. 그게 포인트야. 그거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구름성 산지야. 되게 낮단 말이야. 근데 이 구름성 산지인데 그나마 구름성 산지가 북동쪽이 남서쪽보다 높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산지가 돌산이다. 무슨 돌인지 알아? 화강암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고서적, 그 다음에 얘들아 화강암 산지이다 라고 했어요.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화강암 산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강암 산지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돌로 뒤덮여 있는 돌산이다. 또는 바위가 드러나 있는 바위산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 원래 그냥 얘들아 암석이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 곳이야. 그런데 그 땅 속에 그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면서 이 마그마가 땅 속에서 이 암석이 있는 데까지 관입됐다고 그래.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주사기로 우리가 뭔가를 뿡 누면은 쭉 밀고 올라오듯이. 그래서 여기까지 화강암이 이게 마그마가 밀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 마그마가 얘들아 굳으면 뭐가 되냐면 식으면 열 에너지가 없어서 식으면 그게 화강암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화강암이 이렇게 우리가 밀고 올라오는 것을 관입이라고 그래. 그래서 화강암이 관입됐는데 관입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침식이 되는 거죠. 바람 같은 거에 깎여서. 그러면서 끝내는 요 화강암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돌산, 바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신생대 제3기인가 하는 시기, 이거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 땅 속에 마그마들이 막 관입이 됐던 거야. 되게 많이 관입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산이 많아지게 돼요. 이 돌산은 기암괴석입니다. 되게 기괴한 모양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돌산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폭포가 떨어지면 이게 물이 떨어지면 폭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폭포가 많은 거야. 그래서 맨날 스님들이 그 밑에 돛 닦고 막 무인들이 거기 돛 닦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계곡 등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울산바위가 있어. 울산바위 하면 어디 떠오릅니까? 바로 설악산 떠오르죠. 자, 그 조물주가 금강산에 정말 제일 아름다운 바위들만 모아두기로 했어요. 12,000개를. 그래서 이 울산에 있었던 울산바위가 그걸 듣고서 막 급히 갔는데 규모가 되게 커. 근데 설악산 정도에 도착해가지고 이미 금강산의 12,000봉이 다 결정이 됐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먹어서 거기 그냥 주저앉았어. 그게 바로 설악산의 울산바위야. 너희들 설악산 가봐. 바위도 되게 많지만 뭐 선녀바위, 무슨 바위에서 진짜 돌들이 엄청 많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 우리 학교 뒤에 초등학교 보면 다 뭐예요? 돌산이야. 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너희들 우리가 보통 계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과 산 사이를 계곡이라고 그래. 여기에 물이 흘러. 그럼 계곡이 되는 거고 여기가 물이 안 흐르면은 산을 넘는 것보다 여기를 넘는 게 더 빠르게 넘겠지. 높으니까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고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몸모령이 돼요. 한계령, 미시령, 대갈령은 뭐야? 산과 산 사이에 그나마 제일 낮은 고개인 거야. 오케이. 너희들 사당 가보면요. 거기가 남태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그 일대를 지금 공사를 해서 다 산들을 파괴했는데 산이 흙이 아니야. 다 돌덩어리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돌산이 많습니다. 금강산, 설악산, 월출산, 북한산, 치악산. 그래서 되게 어때요, 여러분? 아름답죠? 뭐로 지정합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산을 볼 건데요. 이 화강암이 열을 받고 압력을 받으면 변성해요. 이 변성암이 오랜 세월 풍화되고 침식되면은 자, 얘들아, 풍화되는 건 쪼개되고 침식된 흙들이 고사리에 남는 거야. 돌이 흙이 되잖아. 침식되면 돌이 흙이 되는 거잖아. 남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흙으로 덮여있는 흑산이 되는 거죠. 자, 이 흑산은 풍화와 침식에 의해 형성되는 거야. 이거에 비해서 어때요? 경사가 완만하고 평탄한 산세를 이루기 때문에 자, 등산하기 딱 좋아요. 지리산, 둘레길, 오대산, 조계산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돌산, 바위산의 형성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요게 마그마가 관입된 다음에 화강암의 모습이에요. 요 아래 회색이. 위에는 다른 우리가 이제 그 암석이 되겠습니다. 요 베이지색은 다른 색 암석이야. 자, 근데 이 화강암이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도 쪼개지고 수평 방향으로도 이렇게 쪼개져요. 이 쪼개지는 걸 풍화라고 그래.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침식을 받겠죠, 여러분. 침식을 받으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화강암만 겉으로 드러나는데 이미 쪼개져서 얘들아 이런 데 있죠. 이런 건 약해져 있어. 달라붙어 있지가 않잖아. 고개 떨어져 나가면 이런 식의 뭐가 됩니까, 여러분?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 돌산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설악산이야. 돌이 많지만 지리산입니다. 딱 봐도 흑산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그 유명한 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입니다. 지금 경복궁 근처의 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산인 거야. 그래서 비가 내리고 나서 그 화강암 산지가 하얗게 아름답게 드러난 것을 수묵화로 그릴 정도로 이 정도로 얘들아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흔했던 산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고위평탄면이라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제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평탄해졌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울퉁불퉁했을 거야. 자, 그런데 세월에 걸치면서 침식과 풍화를 받아서 거의 어떻게 되면 이렇게 평탄화가 됐습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신생대 제3기에 그냥 그건 언제인지 몰라도 되더라. 동쪽 방향이 힘을 받아서 동쪽 방향만 떠오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융기합니다. 융기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융기할 때 이런 식으로 융기해야 되는데 여기 평탄했던 면을 그대로 끌고 올라간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다가 평탄했던 면을 그대로 끌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높아. 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릅니까? 바로 높은 위치에 있는 평탄면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원이다라고 해요. 너희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원이 티벳 고원이야. 티벳 고원 보면 높고 평탄한 곳이야. 그래서 거길 고원이라고 해.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자, 이 고위평탄면이야. 그럼 고위평탄면을 보면은 평지야.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아. 그러면은 평지는 여름철에 25도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 여기를 가면 뭐가 있냐면 해피 700이라는 문구가 있어. 행복한 700, 해발 고도 700m라는 거야. 즉, 우리가 100m 올라가는데 1도씩 기온이 떨어진다고 치면은 자, 여기가 700m니까 얼마예요? 7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7도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18도 정도가 되는 거야. 같은 여름인데 평지는 25도고 여기는 18도 정도. 18도면 우리나라 봄이나 가을 날씨야. 얼마나 선선하고 좋니? 자, 그래서 여름에도 비교적 서늘한 기후가 나타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관광을 많이 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옛날부터 여기에 뭐가 발달하냐면 너희들 배추나 무나 감자 같은 거는 뜨겁잖아? 여름에는 그거 안 키워. 너희들 우리 김장 언제 담궈? 가을. 왜 김장 가을에 담글까? 김장은 겨울 동안 먹을 걸 하는 거니까 그것도 맞지만 배추가 가을에 제일 맛있기 때문이야. 자, 배추 잘 봐요, 여러분. 배추 여름에 키우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겉잎만 커지고 안에는 텅 비어. 되게 물기 많은, 열나 맛없는, 먹기 싫은 배추가 돼. 근데 배추는 서늘해서 한 대 자라잖아? 그럼 안이 꽉 찬, 열나 맛있는 그냥 배추만 먹어도 단. 배추만 먹진 않아요. 선생님은 고기를 꼭 싸서 먹지만 정말 단배추가 나와. 자, 우리나라 1년 내내 김치 먹죠. 자, 평지는 배추 농사 못 지어요. 무농사 못 지어. 무가 바람 들어, 얘들아. 감자 못 지었는데 여기는 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름철에 사람들은 많이 김치를 원하는데 평지에서 못 지어. 여기서 농사 짓는 게 비싸게 팔리는 거죠. 그래서 노풀고, 서늘할랭, 찰랭, 그런 땅지에 사는 고랭지 농업이 발달해요. 배추나 무농사를 여름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서늘하잖아? 너희들 여름, 자, 봄철과 가을철의 잎들을 보면 야들야들하다? 그쵸, 피디님? 여름철은 억새. 그럼 봐봐. 가축이 먹어야 되는 풀인데 억새. 다 배. 그러니까는 자, 여기에 풀밭을 형성하게 되면은 자, 어때요? 풀이 야들야들한 거야. 초원 형성이 딱 좋아. 그래서 뭐가? 목축업이 발달해요. 횡성, 한우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융기에서 형성되는데 자,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산지인 거야. 우리나라 태백산맥인 거야. 자,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이용해서 산림 욕장, 마늘, 눈을 이용한 우리가 요 또 고위평탄면이 얘들아 눈이 되게 많이 와. 그래서 무엇으로? 스키장으로 이용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위평탄면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냐면 태백산맥과 이렇게 소백산맥이 만나는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가 강원도 지역이야. 오케이. 강원도의 남부 지역이고요.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평창군이라고 해요. 자, 평창군에서 뭐 합니까? 동계올림픽. 왜?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는 스키장 같은 게 발달할 수 있고 관광업이 그래서 발달하는 거죠. 됐나요?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 평창군이 고위평탄면이고, 그래서 평창군 하면은 자, 고랭지 농업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횡성, 한우 이런 게 나오는 게 다 적인 거야. 그래서 강원도 여행 가면 얘들아 먹거리 투어할 때 횡성, 한우 꼭 먹잖아. 나도 끝나고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까지 보았답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심리 테스트 하나 해준다고 했잖아. 깜빡할 뻔했어. 선생님이 급히 얘들아 이거를 찍었습니다. 착하지? 피디님도 해봐요. 자,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그 부족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족장, 추장의 그런 그 심부름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동물 5마리를 다른 부족한테 갖다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동물 5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 거야. 자, 동물이 뭐냐면요. 사자,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원숭이에요.
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고 문제는 중간에 사막을 만나게 된 거야. 내 목숨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버린 동물이 무엇인지, 근데 정말 위험해졌을 때, 힘들 때 그걸 고르면 돼요. 자, 피디님은 뭐예요? 뭐부터 버릴래요? 피디님은? 말해봐. 뭐부터 버릴지. 응? 소? 피디님은 소를 버린다고 했어.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이게 뭐냐면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래. 사자는 자존심을 말한대요. 자, 그 다음에 말은 가족이래. 그 다음에 양은 사랑. 소는 직업. 그러니까 피디님은 힘들면 이제 그 논다는 거야. 그 다음에 원숭이는 친구래요. 선생님은 여러분, 나는 어떻게 골랐냐면은, 난 정말 단순하게 골랐어, 얘들아. 선생님은. 나는 여기 중에서 얘들아, 먹을 게 제일 없는 게 원숭이잖아. 내가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막이야. 죽여서 피라도 먹어야 돼, 살려면. 그러면은 원숭이가 지금 피도 제일 적을 거고, 작아서 난 원숭이 골랐는 친구였어. 내가 얼마나 친구를 사랑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피디님? 야, 우리 피디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심리 테스트. 우리 피디님도 지금 편집하면서 보고 있을 거야. 피디님은 뭐를 먼저 버릴까? 나는 우리 피디님은, 요 피디님 말고 다른 피디님 있어요, 얘들아. 촬영 피디님 말고 그분은, 내가 봤을 때, 그래. 그분도 친구로 하자. 진아 피디님?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골랐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보게 되면 한반도의 어디를 중부 지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암동굴, 오름 등의 지형을 볼 수 있다.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제주도를 말해요. 자, 점성이 강한 용암이 분출된 지역이다 라는 건데요. 점성이 강한 용암이 분출된 곳은 울릉도야. 이것도 자, 우리가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점성이 강하다는 거는 꿀 같은 걸 말해. 점성이 약하다는 건 덜 끈적거리니까 우유 같은 걸 말해요. 꿀을 얘들아 엎어봐. 옆으로 확 안 퍼지죠. 그래서 자, 점성이 강한 용암이 나오면은 이렇게 종 모양의 화산이 형성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점성이 약한 우유는 팍 퍼져. 그래서 이렇게 방패 모양의 순상 화산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요게 울릉도가 요 모양이고 제주도가 방패 모양의 순상 화산이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다 관계없고요. 자, 한강 하류입니다. 자, 경사가 완만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긴 하천의 하구에는 평야가 발달하죠. 범람원 등이 발달하는데 그걸 충적평야, 태적에 의해 형성된 평야를 충적평야라고 해요. 충적평야가 형성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 단면도가 이렇게 되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완만해진다. 맞죠? 네, 정답은 디귿 리을에 자,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지형에 대한 발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학생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큰 하천은 황해와 남해로 흘러들어가며 우리나라 산지는 대부분, 얘들아 오타다. 대부분 높고 험준하며 자, 우리나라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아니죠. 똥꼬서저니까 반대죠. 그렇죠? 자, 태백산지 일대에는 자, 얘들아 우리가 태백산의 서쪽 부근이죠. 그래서 높고 평탄한 고위평탄면이 나온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였습니다. 아까 봤죠? 설악산, 지리산, 자, 바위산, 흑산. 자, 가가 바위산이야. 바위산의 기반암은 화강암이며 흑산의 기반암은 변성암이다 라고 했잖아. 됐나요? 기반암이라는 건 바탕이 되는 암석. 자, 그 다음에 바위산, 가는 바위산이죠. 자, 바위산은 산지의 경사가 완만하다. 아니죠. 흑산이 완만하며. 자, 그럼 바위산은 암벽 등반을 할 수가 있겠네요. 왜? 바위, 암벽, 암석,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흑산에 어떻게 얘들아, 우리가 이거 뭐라 그럴까? 못을 박을 건데, 흙에 어떻게 박어? 지지 못하잖아. 자, 그 다음에, 자, 납니다. 흑산은 북한산, 설악산 등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얘들아, 나가 뭐였어요? 흑산이죠.
자, 그러면은 북한산, 설악산은 바위산에서 볼 수 있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문제풀이까지 했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자, 끝나고 나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안녕!